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뭐 처녀 귀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가장.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달걀 귀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는요,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 인플레이션, 지금과 같은 이런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디플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레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분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엄청난 공포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플레가 굉장히 무섭고 한번 디플레에 빠지게 되면 회복이 여간 쉬운 게 아니다. 금리를 내려도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암흑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불안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현재 3명이 거짓말과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사진에 보시죠. 예, 옐런. 지금 여자분입니다. 네. 독수리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독수리. 그래서 여기 이분이 옐런이고, 네. 글자는 잠깐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 이거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죠. 파월. 또 한 명의 지금 거짓말, 구라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지금 합작으로 해서 옐런, 지금 파월, 바이든이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다. 자, 이 고스톱을 치고 짜고 거짓말을 하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한다, 사기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면에 있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면에 무엇인가 있다. 결국에는 저는 돈이라고 보고 있다. 누군가와 엮여 있는 돈, 저는 이게 바로 유태인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누구 겁니까? 연준. 이 파월 연준 의장이죠. 유태인이죠. 유태인이 주인입니다. FRB라는 연준은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에서 미국의 전 세계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민간기업의 주인이 유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전 세계 금융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네, 돈이죠, 돈. 일부러 경기를 급락시키려고 한다. 그 경기를 급락시켜서 맨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도록 하겠죠.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가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전략이. 네, 연준에서 하는 이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 디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한 게 무엇입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진작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지금 구락군, 앨런, 파월, 이 바이든, 뭐라고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성장률이죠. 성장률. 성장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죠. 성장률이 높다 이러면은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성장률이 이렇게 가다가 성장률이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0입니다. 성장이 좀 둔화됐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장률 비율이니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갈 때가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는 하지만 둔화가 되는 거죠.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바보천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래 공포 지나 나선 옐런. 이거 이제 비판이 서서히 드러나겠죠. 미풍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뒤에 뭔가 있다고 하면서 제시를 막 하니까 옐런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를 하고 나선 거예요. 미국 경제는 둔화일 뿐인지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둔화가 아니죠. 둔화는 무엇입니까?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의 성장률이 2.5%라고 칩시다. 그런데 2분기의 성장률을 보니까 2%가 된 거예요. 그럼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3분기에 보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됐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 성장이 되지 못하니까 침체라고 하는 거죠. 성장률 자체가 2.5에서 2% 떨어진 거는 둔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이든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2분기에 보시면은 미국의 2분기가 마이너스 0.9% 역성장을 했죠. 이 마이너스 성장이죠. 이건 뭡니까? 침체죠. 그런데 한 번에 침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침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 2분기 연속입니다.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침체라고 한다. 리세션. 그런데 미국의 경제는 지금 1분기에도 마이너스고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죠? 침체입니다. 침체.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발표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금 무슨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인들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금은 명확한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리세션이 맞고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거 초등학교 2학년도 다 알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 경제적인 상식이잖아요.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3명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앞으로 3분기가 있죠.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장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자,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더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비입니다. 소비. 그 다음에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용이죠. 미국은 고용이 좋다고 해서 지금 침체라고 하지 않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순서가 있습니다. 침체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죠. 왜 소비를 줄입니까? 침체가 됐으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침체가 됐죠. 내 월급은 그대로잖아. 그리고 내 남편이 지금 아빠가 지금 회사에 막 잘리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당장에 지갑을 닫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생산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고용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케인즈가 말한 현대 경제의 아버지인 케인즈가 말한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한 것이 승수 이론이고, 그리고 그 승수 이론에 따라서 지금 가속도 이론이 붙는데 이것은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는 다음에 더 심한 침체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쓸데없는 금리 상승, 정말 물가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죠. 이거를 전쟁을 지금 중재를 하면 되잖아. 중재. 이거 안 하잖아요. 중재 일부러. 중재 안 합니다. 중재 막으면은 공급망 다 풀려버립니다. 물가 바로 내려갑니다.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에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더 돈을 안 쓴다. 자, 이런 문제가들이 있고, 지금 고물가 쇼크에 지금 소비가 24년 만에 넉 달째 하락했다는 겁니다. 넉 달째 감소. 자, IMF 때도 지금 넉 달째 감소가 없었습니다. 소비가. 근데 처음으로 지금 넉 달째가 지금 감소를 했어요. 0.9% 지금 전월 비해서 소매 판매가 0.9% 줄어들었고,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세계 경기 둔화가 맞물려 하반기는 경제 먹구름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장에 지금 뭔가를 지금 주가도 잠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내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지금의 경기에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턴을 할 때가 언제란 겁니다. 이게 턴을 바닥을 찍고
그것이 저는 보면은 최악의 상향을 몰고 가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분명히 내년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했는데 금리를 인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연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아마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목표는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내년 늦어진다면 내후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금리를 내린다.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 놓고 자산 가격 띄우기를 분명히 할 거다. 왜? 자, 지금 모든 것은 사이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콩나물 가격도 다 사이클이라고 했죠.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국면이 온다는 거죠. 이 바닥 국면. 언젠가는 바닥 국면이 오죠. 언젠가는 이런 바닥 국면이 오는데 이 바닥 국면이 언제냐? 이 바닥 국면에서 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금리 인하입니다. 시그널,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보면은 주가 바닥, 그리고 부동산의 바닥.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집값 고점, 지금 금리 충격, 집값 고점론도 금리 충격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금리 때문이죠.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지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과 신고가를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든 부동산이 같이 오르고 모든 부동산이 같이 내려가는 시대는 이제 굉장히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7, 8년 올라가고 2, 3년 조정받을 때 다 똑같이 수익률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원칙이죠. 원론적으로 접근하죠. 이 원론이 무엇입니까? 입지입니다. 입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네, 입지에 그 다음에 희소성이에요. 네, 학군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성입니다. 여기서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역세권. 네. 고령화 인구가 이제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평지. 인구 고령화죠. 이거 다 평지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초등. 네, 학군. 이 정도로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랍니까? 이 조망입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맞박에 적으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LG전자에서도 전장산업, 네, 자동차의 전장산업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은데, 자,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시그널 중에 하나가 가전입니다. 가전. 그 LG에 막강하다는 LG가 가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TV 산업 보시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이 전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립셉션이랑. 그리고 5대 그룹은 지금 주력 빼고 지금 생존에 몸부림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뭐 대형 금융사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내년의 위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마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후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 이후 금리를 내려서 뭔가의 자산 가격을 또 뻥튀기 하기로 또 집값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주가를 뻥튀기 할 시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침체 국면이 길어지게 되면은 유동성 함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비핵심 사업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미노 매각을 하면서 자산, 그리고 삼곡 위험을 직면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개인보다는 기업이 분석력이 더 뛰어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을,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겠죠. 다 입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내년 중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으니까 내년 중으로 최악의 상황을 찍고 이 바닥을 내년 중으로 이 바닥을 만들고 회복 국면으로 또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제 방송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는 이유, 저는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을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려서 저가의 자산을 매입하려는 그 수작으로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